자, 오늘 제일 큰 뉴스가 바로 이거죠. 네.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이거 우리 지난 1월부터 윤석열 쫓아내려 한다. 네. 계속 그 얘기 했었는데, 결국, 일주일 만에, 뉴탐사 보도 일주일 만에 윤석열이, 국힘의 압박에 떠밀려서 네. 탈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그 김문수가 그 첫 선대위인가요? 에서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본인은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김용태를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세우고 그 양양자를 통해서 윤석열을 이제 그 겨냥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할 때부터 탈당 얘기는 사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건 김문수가 결국은 윤석열을 탈당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첫 보도를 했어요. 그 보도 다음 날서부터 실제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그 탈당 얘기들이 좀 오고 갔죠. 그렇죠. 그 저희 보도가 한 일주일도 안 되겠네. 한 5일 만에 윤석열이 손을 들고 탈당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 이렇게 국힘에서 탈당을 하면서 윤석열의 친구죠. 석동현. 석동현도 국힘 선대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석동현 입장에서는 윤석열 사실 이제 윤석열과 이제 그 김문수 그 후보가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증해주는 보증 수표격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를 지지하긴 했지만 결국 석동현이 그 선대위에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입장에서 이 탈당은 100% 자신의 자의가 아니다. 약간 이제 김문수 캠프에 대한 이제 그 시위, 항의가 이제 그 섞인 행동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페북 글을 보면 김문수를 자기는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썼는데 그 진심이라면 김문수 지지가 진심이라면 자기 친구를 제일 일선에 배치를 해서 싸우게 해야죠. 그런데 왜 석동현이 윤석열 탈당과 함께 나오게 됐을까?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김문수 지지가 진심이 아닌 거죠. 윤석열의 이제 뒤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진심은 석동현의 비대위 이탈로 통해서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 윤석열을 내쫓는데 가장 앞장섰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죠? 뭐 지금 우리는 저승사자라고 썼는데 요 석동현 정리 의사를 이미 밝혔었네요. 저희들은 이제 워낙 윤석열 탈당에만 이제 집중하느라고 저 기사는 그냥 가볍게 지나쳤는데 이미 윤석열뿐만 아니고 그 김용태가 석동현에 대해서도 인선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동현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선대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동현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적이죠. 모실 때는 언제고. 이렇다면 사실상 이제 김문수 캠프는 이제 윤석열 윤심이 실린 캠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표 떨어질 게 걱정되는 거예요. 윤석열 나가면서 표가 그래도, 그죠? 그 자기 지지율 30% 중에 한 20% 이상은 윤석열 표라고. 눈은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이죠. 국민의힘의 대주주는 역시 윤석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는 한동훈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 국힘당의 이 여러 가지 이 당내에서의 그 불협화음은 그 근원은 역시 그 윤한 갈등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 경쟁도 역시 윤한 갈등 시즌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측에서는 윤석열 탈당의 뜻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사전 조율은 없었다. 이렇게. 굳이 뭐 저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사족인데. 저 얘기는 결국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요. 한번 좀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이 진짜 자진 탈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 조율이나 또 나름대로 고도의 계획된 압박 작전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죠.
자, 김용태가 지난 12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난 뒤에 첫 번째 발탁 인사가 그 35세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에 발탁 앉힌 거예요. 네. 그리고 김용태의 발탁은 두 가지. 이준석하고의 단일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탄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탄핵 찬성파. 윤석열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인선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김문수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결국 김용태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을 정리하고자라고 하는 의사를 후보가 되자마자 이 첫 인선부터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그 의지를 윤석열 내쫓을 의지를 보인 거죠. 자,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었던 또 이 국힘 내부에 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중앙선대위에서 나왔던 발언이에요. 네, 국힘 내에. 네, 첫 번째 중앙선대위.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가 기본적인 선거운동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하는지를 정하는 이제 그런 선대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님, 오늘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등록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필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필승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 가지 필패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대선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되면 필패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지지를 밝히셨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입니다. 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엄숙하게 사과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필패입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만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에 있는 낡은 시대의 잔재들을 모두 버리고 창당 수준의 혁신으로 이번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대선이 윤과 이의 소모적인 리턴 매치로 빠지거나 시대착오적이고 망국적인 복수혈전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0여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일이면 천지가 3번 태어납니다. 민심이 100번도 뒤집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란은 어제까지, 오늘부터는 전진입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작심하고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윤석열이 최종적으로 밀었던 이제 한덕수를 제치고 그 김문수가 후보가 됐잖아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제 그 지지 의사를 밝혔죠. 네. 물론 이제 그 사전에 한덕수가 후보가 될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썼던 글을 급하게 고치느라고 네. 본인의 이제 그 속내를 이제 드러나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힘들게 김문수를 지지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김문수 선대위에서는 이러한 윤석열의 김문수에 대한 지지선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악재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결국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는 윤석열 제거 작전에 들어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양자 의원이 얘기하는 그 첫째, 둘째 다 윤석열 나가라는 얘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김용태 말고 김용태, 양양자 말고 또 있습니다. 한 네. 사람 더 있어요. 김행. 김행도 윤석열 내쫓는데도 한 몫을 했어요. 네. 대통령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다. 네. 그죠? 탈당은 네. 저희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빨리 비켜줘라 이런 얘기죠. 네. 빨리 비켜. 당 지도부가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속내를 김행이 커밍아웃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김행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좀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여가부 장관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인사청문회에 그 도중에 주랭랑을 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 다 무시하고도 장관을 앉힐 수도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거는 여론을 받아들여서 장관 지명을 철회를 했죠. 네. 그래서 김행은 망신만 당하고 결국
장관직도 이제 물 건너 갔는데 아마 그때부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김문수 캠프에 이번 시민소통위원장인가 그런 걸 맡았죠. 시민사회 총괄단장. 네. 그래서 김문수의 후보를 대신해서 윤석열 빨리 알아서 좀 짐 싸고 나가라, 빨리 탈당해라. 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이제 드러내 보인 겁니다. 속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 본인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이 이쯤 되면 적당히 이제 알아서 물러날 기미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 김문수도 할 수 없이 후보가 직접 입을 뗀 겁니다. 네. 그렇다고 출당 탈당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우회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윤석열 탈당 압박 작전에 가세를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나를 나가라고 하는 거냐? 이런 이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 내부의 전원에 의해서 이게 좀 외부에 알려졌어요. 네. 친한계 인사 중에 한 명인 김종혁 위원장이 윤석열이 김문수한테 극대노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게 또 일파만파 더 번졌죠. 네, 이것은 이제 김문수가 아마 둘째 날이었을까요?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첫날인가요? 이제 TK로 내려갔죠. 네. 그리고 그 둘째 날도 아마 TK에서 이제 유세를 했었을 텐데 그 유세 도중에 윤석열이 김문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뭔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냐라고 아주 경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노발대발하는 것을 이제 그 김문수를 수행하던 이제 대구시의 이제 고위 당직자가 그걸 목격하고 이 사실이 이 시사평론가 약간 좀 이제 보수 성향의 그 황태순 씨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사실을 보도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실이 아니면 이제 바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 캠프에서는 이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인 공시가 하루 24시간 지나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보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윤석열이 자신에 대한 탈당 압박, 특히 김문수가 대놓고 계엄을 사과를 하면서 자신을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발대발했던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노발대발했던 윤석열이 지금 불과 한 3일 정도 만에 꼬리를 내리고 탈당을 이제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을 지탱해주는 충성파들이 이제 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탈당을 미루고 미적미적하다가 어차피 김문수가 질 건데 이러다가 김문수가 좀 모든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은 내가 다 독박을 쓸 수 있겠다. 그렇죠. 내일 TV 토론이잖아요. 네. TV 토론이 거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미 뭐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TV 토론이 분위기를 확 결정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니들이 그냥 뭐 내가 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보고 자꾸 비켜달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탈당하마 그러면서 얘 딱 탈당 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죠. 공식적인 보통 이런 탈당을 통해서 당에 뭔가 그 대선에 그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려면은 뭔가 공식화된 세레머니가 좀 필요한 거예요. 네. 윤석열 본인이 직접 나서진 못한다 하더라도 뭐 윤석열의 이제 그 대리인 뭐 정진석이라든지 뭐 정진석은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서실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게 어쨌든 뭐 전한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윤가끔이라든지 이런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의 이제 탈당 사실을 알리는 게 필요한데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그렇죠. 찔러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흔쾌히 자기가 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 가지고 탈당한 게 아닌 거죠. 예. 약간 화가 난 표시를 좀 했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윤석열의 탈당은 윤석열 지지자뿐만 아니고 뭐 결국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뭐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아요. 네, 지들끼리 그냥 저렇게 치고받고 한
일종의 사과 쇼구나. 다들 뭐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죠. 예. 네. 자,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화를 내고 이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약간 좀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했죠. 네. 정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네. 그 노발대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네. 저 김용태가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했던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태소가 다도 고분고분해졌어요. 예. 마치 제명이라도 할 것처럼 뭐 출당시킬 것처럼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나왔는데 원래는 그리고 네. 자기가 목요일 날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에 이제 그 임명이 되는데 네. 그날 그때 가서 자기가 윤석열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디데이가 목요일에서 이번 주로 네. 갑자기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윤석열의 반발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을 이제 톤다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페이스북에는 주로 윤석열 지지자들 그리고 국힘에 있는 그 코어 핵심 지지층들이 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결국 국힘을 향해서가 아니라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 좀 이래 이런 거를 한번 약간 일러바치듯이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내가 사과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내 뜻은 뭔지는 알겠죠? 네. 내가 진짜로 그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탈당을 한다면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5월 11일 날 오전에 이제 나온 이 기사 있잖아요. 이 김문수가 나경원, 윤상현 이거 친윤이죠. 그렇습니다. 친윤 핵심 인사 둘을 따로 만난 이유가 뭘까?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등록하자마자 네. 그렇죠. 11일 날이 오전 9시 좀 넘어서 등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날은 나경원, 윤상현을 접견하고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기사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만큼 없습니다. 두 사람하고의 회동은 굉장히 비공식 회동이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대비였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그 당시 이제 얘기를 했지만 나경원과 이제 김문수 처음에는 나경원은 당 대표, 그다음에 서울시장, 윤상현은 당 대표, 그리고 그 김문수는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이렇게 이제 서로 자리를 이제 보장을 해주면서 이제 친윤 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거 지원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오고 갔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또 김문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한 메신저로 아마 두 사람을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문수가 오늘 윤석열 탈당하자마자 사전 조율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치밀한 사전 최소한 각본은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